수사 경과를 좀 결론이 어떻게 도달하겠는가를 적어도 짐작할 때까지는 이루어지죠. 아, 그래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 뭐 언제쯤이다라고 그러니까 기약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8월 중순쯤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특별수사단의 수사가 그렇게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수사단의 지금 수사 계획이 8월 중순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때까지는 수사 종결을 내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그럼 뭐 좀 진행 경과는 좀 보도록 하고요. 네네. 자, 일단 가장 궁금한 게 있는데요. 기무사 개혁위원들 가운데에는 네. 기무사 현직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무사 현직은 지금 한 사람 남아 있습니다. 한 사람 남아 있습니까? 네네. 아무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계엄령 검토 문건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네네. 이제 성격을 놓고 시행령이다, 대비용이다, 뭐 이제 설왕설래가 되고 있는데 네네. 기무사 현직들은 내부에서는 어떤 주장들을 하고 있는지 혹시 얘기 들으신 게 있습니까, 위원장님? 당시 한민국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서 네. 시행한 거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 그 이상의 이야기는 전혀 안 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로는 네. 한민국 당시 국방부 장관 혼자 그런 지시를 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네. 이것은 국방부 장관이 그렇다면 청와대하고 교감하에 지시를 한 건 아닌가? 예. 이러한 부분들은 수사를 통해서 좀 밝혀져야 될 대목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논란이 빚고 있는 게 근데 한민구 전 장관 측이 언론을 통해서 밝힌 내용을 보면 네. 조현천 당시 사령관으로부터 보고받고 이런 일은 없을 거야 그러면서 즉석에서 그냥 문건 돌려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시를 내린 사람이 이런 식으로 근데 결과를 받아들이나요? 우선은 그런 지금 조 전 사령관이 미국에서 네. 그건 내가 한 거다. 네. 마치 내가 뒤집어 쓰고 끝내자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돼요. 예, 예, 예. 그런데 제가 확인하기로는 네. 분명히 당시 장관이 지시를 해서 기무사는 그 수행을 했다. 네. 이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아, 개통에 따라서 지시가 내려와서 그냥 작성을 했을 뿐이다. 이런 주장이다. 그렇게 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장관이 그러면 청와대와 교감 없이 혼자 그런 지시를 왜 했겠는가 하는 게 의문점이죠. 예. 근데 결국은 이 문건의 성격이 어떻게 되는 거냐, 작성 경위가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와야 네. 기무사의 일탈 행위의 정도에 대해서 판정을 할 수 있고.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예. 장관이 명령을 했건 안 했건 네. 기무사가 그런 걸 수행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것은 이 법 논리에도 어긋나고 네. 기무사가 할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이제 책임 소재가 명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크긴 할 수 있지만 네. 기무사의 책임이 전혀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물론 그렇겠죠. 하지만 그게 그냥 대비용, 지시에 따라서 대비용으로 만든 거냐, 아니면 그러니까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서 만든 거냐에 따라서 정도는 또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아무튼 문건의 구체성으로 보면 상당히 놀라웠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탱크를 어디로 배치하고, 네. 반갑차는 어디 배치하고, 특전사 장병들은 1,500명이 어디로 가고, 네. 이런 것들을 또 시행을 누가 확인해야 된다. 실행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라는 이 문안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예. 그런 것들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고 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치안 문제는 경찰이 먼저 하는 건데 그럼요. 예. 군인이 먼저 하겠다고 발상하는 자체부터 이것은 이 범죄적인 성격이 그러니까요. 가능할 수 있죠. 설령 한다더라도 거의 합참소관이라면서요, 그게 또. 그렇죠. 계엄이라고 한다면 합참소관인데 네. 자기네들이 멋대로 네. 자의적으로 이렇게 편성한다는 것은 검은 그림자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불가진 문제가 민간인 사찰, 특히 세월호 유족 사찰 문제 있지 않습니까? 문건까지 네네. 작성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기무사 안에서는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기무사 안에서는 지금 전라남도 그 인근에 말하자면 정보기관들이 합동회의를 중요할 때는 하게 돼 있고 예. 합동회의를 하는 가운데에서 네. 자기네들도 거기 참여하기 때문에 네.
참여하기 때문에 예. 그러한 합동회의에서 네. 부여받은 임무에 따라서 수행을 하게 된 거다. 그런 정도 답변이죠. 그러니까 정보기관들이 합동회의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정보기관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는 경찰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국정원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아마 국정원 전라남도 지부에서 총괄할 겁니다. 아 그렇겠는데 근데 그러면 이 합동회의에서 기무사에게 그러니까 세월호 유족과 관련해서 뭔가를 좀 알아보라고 지시를 내리는 것 자체부터가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회의를 하면서 네. 기무사는 어떤 일을 하는 게 좋겠다. 네. 그런 논의가 됐다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위원장님이 대신 전해주신 기무사의 주장을 듣다 보니까 네네. 계엄령 검토 문건은 한민국 국방장관이 시켜서 한 거고 네네. 세월호 유족 사찰 문건은 합동회의에서 시켜서 한 거고 기무사가 원래부터 그렇게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조직이었나요? 그러니까 기무사 요원들이 네. 평소에 예. 규정에 맞는 행동들만 해야 되는데 네. 분별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아무거나 하는 네. 그런 것 때문에 국민이 불신을 지금 자초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계속 여쭤본 이유가 이거의 판정에 따라서 개혁의 강도와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네네. 위원장님께서 오늘 이제 언론과의 그 인터뷰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두 가지 길을 어떤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체하는 방안과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를 하셨는데 예. 이 관련해서 혹시 그러면 개혁위원회 안에서 잠정 결론이 나온 상태입니까? 결론은 내지 않았는데 네. 위원들이 대개 이 기무사를 개혁 정도 해서 네. 국민들이 납득하겠는가? 음흠. 아니면 아예 이름도 없애고 네. 새로 시작하는 그런 기관으로 가야 되는 건가? 음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사 진행을 좀 보면서 네. 결심을 하자. 예. 그런 분위기입니다. 위원장님의 개인 견해는 어느 쪽이세요? 저도 개혁으로 이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가 있겠는가? 네네. 현재 기무사 이름으로 네. 개혁이 한계가 있다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해체 수준으로 완전히 해서 국방부에 이제 본부나 이런 쪽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신가요? 국방부 본부라기보다는 네. 이 기무사는 어차피 네. 국가의 마지막을 지키는 게 군대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군대의 정보를 정확하게 취합해서 국군 통수권자에게 전달하는 임무를 띠는 게 또 기무사의 역할 중에 큰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수행하면서도 동시에 네. 정치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민간 사찰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새로운 기관. 네. 그렇게 태어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조직 체계도나 조직의 규모를 어떻게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네. 그 조직을 운영하는 골간이 되는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또 도로아미 탑을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래서 아마 이번 수사 과정을 지켜본다는 것은 예. 그러한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했던 그러한 요원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예. 그런 부분들만 정리가 되더라도 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기관으로 가게 되면 새로운 전문가들이 대대적으로 참여하게 돼야 되죠. 지금 그게 잠깐만. 새로운 기관이죠. 위원장님께서 지금 그 문건을 작성하는데 관여한 인물이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부적으로 그게 파악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상당히 주요 인사들이 네. 참여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죠. 잠깐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주요 인사라 하면 누구를 뜻하는 겁니까, 위원장님? 기무사의 주요 간부들. 아,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기무사의 주요 간부들이 이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과정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그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다 관여가 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상당수가, 책임 있는 상당수가 관여되어 있다. 적어도, 15명 내외. 15명? 그렇죠. 예. 그런 내외 예. 관여되어 있다고 한다면. 예. 기무사에서는 아주 중심적인 인물들로 봐야죠. 그런데 지금 기무사에서 한민국 국방장관의 명을 받아서 그냥 대비용으로 작성한 문건이라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분합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인가요, 그게? 아마도 그것은 기무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한민국 장관의 명령과 관계없이
아마 책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요. 아, 예, 위원장님의 판단이 어떤 건지. 예, 예, 예. 일반 예하부대로 편성이 되든지 그럴 수는 있으나 네. 기무사에서 그대로 있기는 힘들 거다. 이렇게 보여요. 알겠습니다. 그 기무사의 조직 개편 문제 말고 또 하나가 이제 청와대와의 관계 문제인데요. 예, 예. 그 대통령한테 사령관이 독대 보고하는 문제도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전 정부까지는 기무사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계속 파견 나와 있지 않았었습니까? 예, 예. 이런 문제는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파견 나가는 건 그건 만약 과거에 파견 나가 있었다고 하면 네. 그거는 안 된다고 봐요. 안 된다. 예. 안 되고 그리고 사령관이 예. 지금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나 지금 문재인 정부까지는 사령관하고 대통령이 독대한 적이 없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앞으로도 민주정부에서 네. 그런 일은 없을 걸로 보이지만 네. 필요하다면은 명문적으로 네. 사령관은 대통령을 독대할 수 없다든지 네. 필요하면 검토할 수 있으나 이러한 그 군 정보기관이 네. 청와대 안보실이라거나 네. 민정실이라거나 이것하고는 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교류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 대통령이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이고 그렇죠. 나라의 마지막 보루를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 네.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이 점을 좀 또 하나 여쭤봐야 게 송영무 국방장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송영무 국방장관이 이석구 현 사령관으로부터 이 문제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받은 게 3월 16일인데 예. 몇 달 동안 뭉개고 했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예. 송영무 장관의 이런 처사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아마 송 장관의 어떤 국방 개혁 의지는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강한 것 같은데 이 문건에 대해서 본인이 좀 청와대 같은 거의 통수권자 기관 참모들 하고 네네. 문건을 전달을 하고 검토를 왜 안 했을까? 그 부분은 좀 의아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근데 국방부의 공식 해명은 남북 정상회담도 있었고 평창 올림픽도 있었고. 그러나 그것은 청와대가 판단해야 될 일이지. 그러게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이번 수사 과정을 지켜본다는 것은 예. 그러한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했던 그런 요원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예. 그런 부분들만 정리가 되더라도. 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기관으로 가게 되면 새로운 전문가들이 대대적으로 참여하게 돼야 되죠. 지금 잠깐만. 새로운 기관이죠. 위원장님께서 지금 그 문건을 작성하는데 관여한 인물이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부적으로 그게 파악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상당히 주요 인사들이. 네. 참여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죠. 잠깐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주요 인사라 하면 누구를 뜻하는 겁니까, 위원장님? 기무사의 주요 간부들. 아,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기무사의 주요 간부들이 이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과정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다 관여가 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상당수가, 책임 있는 상당수가 관여되어 있다. 적어도, 15명 내외. 15명? 그렇죠? 예. 그런 내외 관여되어 있다고 한다면. 예. 기무사에서는 아주 중심적인 인물들로 봐야죠. 그런데 지금 기무사에서 한민국 국방장관의 명을 받아서 그냥 대비용으로 작성한 문건이라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분합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인가요, 그게? 아마도 그것은 기무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한민국 장관의 명령과 관계없이 아마 책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요. 예, 위원장님의 판단이 어떤 건지. 일반 예하부대로 편성이 되든지 그럴 수는 있으나 네. 기무사에서 그대로 있기는 힘들 거다. 이렇게 보여요. 알겠습니다. 기무사의 조직 개편 문제 말고 또 하나가 이제 청와대와의 관계 문제인데요. 예. 대통령한테 사령관이 독대 보고하는 문제도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전 정부까지는 기무사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계속 파견 나와 있지 않았었습니까? 예. 수사 결과를 좀 결론이 어떻게 도달하겠는가를 적어도 짐작할 때까지는 이루어지죠. 아, 그래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 언제쯤이다라고 그러니까 기약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8월 중순쯤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특별수사단의 수사가 그렇게 그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수사단의 지금 수사 계획이 8월 중순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때까지는 수사 종결을 내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그럼 뭐 좀 진행 경과는 좀 보도록 하고요. 네. 자, 일단 가장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그 기무사 개혁위원들 가운데에는 네. 기무사 현직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무사 현직은 지금 한 사람 남아 있습니다. 한 사람 남아 있습니까? 네. 아무튼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계엄령 검토 문건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네, 대해서 네. 이제 성격을 놓고 그 시행령이다, 대비용이다, 뭐 이제 설왕설래가 되고 있는데 네네. 기무사 현직들은 내부에서는 어떤 주장들을 하고 있는지 혹시 얘기 들으신 게 있습니까, 위원장님? 당시 한민국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서 네. 시행한 거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 그 이상의 이야기는 전혀 안 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로는 네. 한민국 당시 국방부 장관 혼자 그런 지시를 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네. 이것은 국방부 장관이 그렇다면 청와대하고 교감하에 지시를 한 건 아닌가? 예. 이러한 부분들은 수사를 통해서 좀 밝혀져야 될 대목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논란이 빚고 있는 게 근데 한민구 전 장관 측이 그 언론을 통해서 밝힌 내용을 보면 네. 조현천 당시 사령관으로부터 보고받고 이런 일은 없을 거야. 그러면서 즉석에서 그냥 문건 돌려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시를 내린 사람이 이런 식으로 근데 그 결과를 받아들이나요? 우선은 그런 지금 조 전 사령관이 미국에서 네. 그건 내가 한 거다. 네. 마치 내가 뒤집어 쓰고 끝내자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 것으로 하는 네. 그런 것 때문에 국민이 불신을 지금 자초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계속 여쭤본 이유가 이거의 판정에 따라서 개혁의 강도와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네네. 위원장님께서 오늘 이제 언론과의 그 인터뷰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두 가지 길을 어떤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체하는 방안과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를 하셨는데 예. 이 관련해서 혹시 그러면 개혁위원회 안에서 잠정 결론이 나온 상태입니까? 결론은 내지 않았는데 네. 위원들이 대개 이 기무사를 개혁 정도 해서 네. 국민들이 납득하겠는가? 아니면 아예 이름도 없애고 네. 새로 시작하는 그런 기관으로 가야 되는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사 진행을 좀 보면서 네. 결심을 하자. 예. 뭐 그런 분위기입니다. 위원장님의 개인 견해는 어느 쪽이세요? 저도 개혁으로 이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가 있겠는가? 네네. 현재 기무사 이름으로 네. 개혁이 한계가 있다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거의 해체 수준으로 완전히 해서 국방부의 이제 본부나 이런 쪽으로 그 전환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신가요? 국방부 본부라기보다는 네. 이 기무사는 어차피 네. 국가의 마지막을 지키는 게 군대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군대의 정보를 정확하게 취합해서 국군 통수권자에게 전달하는 임무를 띠는 게 또 기무사의 역할 중에 큰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수행하면서도 동시에 네. 정치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민간 사찰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새로운 기관. 네. 그렇게 태어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조직 체계도나 조직의 규모를 어떻게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네. 그 조직을 운영하는 골간이 되는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또 도로아미 탑을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래서 아마 지금 보도가 돼요. 예. 그런데 제가 확인하기로는 네. 분명히 당시 장관이 지시를 해서 기무사는 그 수행을 했다. 네. 이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개통에 따라서 지시가 내려와서 그냥 작성을 했을 뿐이다. 이런 주장이다. 그렇게 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장관이 그러면 청와대와 교감 없이 혼자 그런 지시를 왜 했겠는가 하는 게 의문점이죠. 예. 근데 결국은 이 문건의 성격이 어떻게 되는 거냐, 작성 경위가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그 수사 결과가 나와야 네. 이 기무사의 일탈 행위의 정도에 대해서 판정을 할 수 있고. 그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예. 장관이 명령을 했건 안 했건 네. 기무사가 그런 걸 수행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것은 이 법 논리에도 어긋나고 네. 기무사가 할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이제 책임 소재가 음흠. 명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크긴 할 수 있지만 네. 기무사의 책임이 전혀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음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물론 그렇겠죠. 하지만 그게 그냥 대비용, 지시에 따라서 대비용으로 그 만든 거냐, 아니면 그러니까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서 만든 거냐에 따라서 정도는 또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아무튼 그 문건의 구체성으로 보면 상당히 놀라웠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탱크를 어디로 배치하고, 네. 반갑차는 어디 배치하고, 뭐 특전사 장병들은 뭐 1,500명이 어디로 가고, 네. 이런 것들을 또 시행을 누가 확인해야 된다. 실행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라는 이 문안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예. 그런 것들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고, 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치안 문제는 경찰이 먼저 하는 건데, 그럼요. 예. 군인이 먼저 하겠다고 발상하는 자체부터 이것은 이 범죄적인 성격이 그러니까요. 가능할 수 있죠. 설령 한다더라도 그냥 합참소관이라면서요, 그게 또. 그렇죠. 계엄이라고 한다면 합참소관인데, 네. 자기네들이 그 멋대로 네. 자의적으로 이렇게 편성한다는 것은 검은 그림자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불가진 문제가 민간인 사찰, 특히 세월호 유족 사찰 문제 있지 않습니까? 문건까지 네네. 작성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기무사 안에서는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기무사 안에서는 지금 전라남도 그 인근에 말하자면 정보기관들이 합동회의를 중요할 때는 하게 돼 있고 예. 합동회의를 하는 가운데에서 네. 자기네들도 거기 참여하기 때문에 네. 예. 그러한 거의 합동회의에서 네. 부여받은 임무에 따라서 수행을 하게 된 거다. 그런 정도 답변이죠. 그러니까 정보기관들이 합동회의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정보기관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는 경찰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국정원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아마 국정원 전라남도 지부에서 총괄할 겁니다. 그렇겠는데. 근데 그러면 이 합동회의에서 기무사에게 그러니까 세월호 유족과 관련해서 뭔가를 좀 알아보라라고 지시를 내리는 것 자체부터가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회의를 하면서 네. 뭐 기무사는 어떤 일을 하는 게 좋겠다. 네. 뭐 그런 논의가 됐다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위원장님이 대신 전해주신 기무사의 주장을 듣다 보니까 네네. 계엄령 검토 문건은 한민국 국방장관이 시켜서 한 거고 네네. 세월호 유족 사찰 문건은 합동회의에서 시켜서 한 거고 기무사가 원래부터 그렇게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조직이었나요? 그러니까 기무사 요원들이 네. 평소에 예. 규정에 맞는 행동들만 해야 되는데 네. 분별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아무거나